제가 지금 며칠 후부터 열릴 개인전 그 막바지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이 작품들을 전시 공간에 그러니까 주제에 맞게끔 작품들을 선별하면서 또 작품들과 작품들이 공간에서 서로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것을 배치를 어떻게 또 할 것인가.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또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담아 넣어야 되거든요.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몇 가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. 저는 이번 전시에 액자가 이렇게 원목 형식의 액자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을 칠해갖고 혹은 흰색 칠한 이 원목 틀 위에다가 또 아크릴을 씌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구분해갖고 액자를 합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액자를 안 하고 그냥 그 캔버스 그대로 전시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30호 이상 그러니까 50호 이상의 그림에서는 액자를 전시 때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. 그것이 어떻게 뭐 기관이라든가 혹은 개인 작품이 어떻게 구매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원하면 또 액자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30호 정도까지만 이제 액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것이 이 액자를 제가 그 제작을 의뢰를 한 거죠. 혹은 뭐 완성된 것을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조건이 그림에서 이렇게 걸려고 딱 끼워 넣어 보니까 좀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바니쉬 또 칠하면서 또 그런 느꼈던 것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이 액자 프레임 틀이 있다 그러면 이 뒤에 달린 이 끈의 문제입니다. 이 끈이 사실 이게 예전보다는 끈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탄탄합니다. 그래서 끈 자체는 이렇게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정하는 이 나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. 자, 어저께 제가 30호의 액자 두 개에 먼저 그림을 이렇게 액자 틀에다가 넣었습니다. 이 그림이 30호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20호인데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 끈을 위치를 이렇게 여기 위치에서 이 안쪽으로 지금 좀 들였습니다. 들여놔갖고 다시 끈을 고정하는 이 나사도 바꿨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깥의 위쪽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이 끈 나사를 고정하는 것을 들여왔습니다.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끈이 고정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액자 틀 나무 두께가 1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cm 요 나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 전체를 무게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그렇게 야무지고 견고한 것은 아니거든요.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흐물흐물 빠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. 이 끈에서 이것이. 그래서 이게 지금 1cm라면 제가 여기 1.5cm, 여기 2cm도 있고 하는데 30호 같으면 거의 한 2cm 정도를 해줘야만이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고정을 하지만 이 캔버스까지도 함께 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어차피 이 캔버스가 그림이 여기 나무 위에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뚫고 액자 프레임 나무를 뚫고 캔버스하고 같이 맞물려주면 훨씬 더 이 무게를 집행하기 좋은 거죠. 그나마 이 그림은 캔버스 이 무게하고 캔버스 액자의 프레임의 무게하고 그 다음에 이 캔버스 무게 이 정도니까 크게 무거운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이게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사로서 무게를 집행하기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긴 나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아크릴이 씌운 거나 혹은 또 유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무게가 엄청납니다.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건 20호 캔버스에 나무 틀을 씌우는 것은 이건 흰색이지만 형식은 같은 겁니다. 나무 틀 위에다가 캔버스를 얹고 여기다가 아크릴을 다시 이렇게 씌웠거든요.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나무로 된 그 우리 정식 와꾸라 하죠. 정식 그 스기목보다는 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. 사실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프레임 캔버스가
한 100호 이하는 이것이 훨씬 더 무거운데 100호 이상 더 크면 이것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20호라든가 이것을 나무로 된 것보다 이게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 더 무겁고 여기다가 바깥에 지금 그러니까 액자 틀이 했지 않습니까? 이 전체 무게가 꽤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이 이거 아크릴 씌운 거나 또 뭐 유리로 하나 이 무게는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액자를 만든 분한테도 제가 이거 뭐 한 30년 이상 늘 단골 그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. 이 나사를 끈을 절대 약한 걸 하면 안 된다. 좀 긴 걸 해갖고 고정을 안전하게 해달라.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.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만든 것은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또 액자를 좀 다양한 것을 새로 또 하기 위해 갖고 이번에 이렇게 또 주문을 한 거거든요. 다른 곳에서 주문을 또 다른 형식을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 갖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문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다른 작가분의 작업실에 가갖고 그 문제점을 그 작가분도 공감을 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끈이 뒤에 이렇게 있는 끈이 거의 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사실 걸리고 나면 이렇게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액자 자체도 무게도 안 되고 캔버스도 큰 무게 안 되니까 이게 걸리는 것이 바람이 불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끈을 약간 여유 공간을 둬 갖고 고정이 되게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 얘기를 제가 제품을 사기 전에도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과 강조를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끈이 고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. 라고 얘기도 했는데 물건을 바꿔보니 참 좀 실망스러운 게 이거 보십시오. 이게 거의 일자에 가까운 거예요. 일자. 이거 사실 한 1cm 더 늘린다고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수고가 더 수고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보시면 거의 뭐 일자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약간 또 이렇게 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걸릴 수 있는데 자, 이럴 경우에 결국은 제가 또 끈의 위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끈을 다른 걸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지, 정말 마음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할 때 충분히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것이 그것이 사장님이 크게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는 일, 그 공정에서 약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나사, 이 길이가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? 다르면 다른 것만큼 이제 쓰임의 용도가 다 다른 겁니다. 근데 이런 이 부분을 결국 소비자가 혹은 작가들도 그냥 이렇게 깔끔한 액자 이렇게 오고 넣으면 기분 좋죠, 그냥. 기분 좋은데, 이 뒤가 이렇게 허술하고 문제가 있으면 참 곤란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또 아까 전에 왜 위치를 또 고정을 바꿨냐 하면 그러니까 이 캔버스가 여기 위에 그림이 올리게 되면, 자, 보십시오. 제가 이렇게 그림을 캔버스 이 안으로 이렇게 넣게 되지 않습니까? 넣게 되면 이 캔버스 나무 틀 여기에 결국 이 프레임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고정이 되는데 이 고정되는 위치가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, 무슨 문제냐 하면, 이 끈은 별 상관없다고 하더라도, 사실은 끈도 이제 길게, 이렇게 나사가 길게 된다 그러면, 이 1cm 되는 뚫고 이 나무하고 만나려 그러면, 그 만날 공간에 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위치가 아니라, 이 위치로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, 캔버스를 고정을 하는 위치. 그러니까 고정을 하는 위치라는 것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안쪽에서 올려지게 되겠죠. 지금 여기에 거의 캔버스 이 끝나는 부분에 이 나사를 박을 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여기도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한 1cm 더 나갔다 그러면 여기 안으로 5mm 더 들어오면 이것도 5mm 정도 공간. 그러니까 딱 5mm 정도 공간이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문제는 이 구멍을 박을 수 있는 한 것을 안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되죠. 결국 이 캔버스
나무 틀과 액자 틀이 만나는 이 공간에서 중간에 와야 된다는 거죠. 지금 중간에 올라오면 이 정도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. 이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액자를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. 나무 틀만 이렇게 고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캔버스도 이렇게 최대한, 물론 가장 좋으면 이 안쪽에서 하면 더 좋죠, 그냥. 근데 그까지는 지금 이것이 이제 조건이 안 맞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나무 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나무 틀은 캔버스 가로 세로 이런 것이 규격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럼 여기 액자가 만드는 것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구멍을 이렇게 내갖고 액자를 캔버스를 고정할 것인가,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.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끝에, 지금 여기 왼쪽하고 왼쪽도 지금 거기 한 5mm거든요. 여기 또 거의 5mm 정도. 이 정도 여기 이렇게 지금 박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정도는 또 들어와야 되죠. 적어도 한 7, 8mm는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것이 간단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전문가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실천을 안 하면 성실을 하지 않는 거죠. 제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기네들 변명만 하고 또,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끈을 왜 이게 튼튼하게 이렇게 달아야 되느냐. 이거 액자 끈을 다린 것을 여러분들이 뭐 전시 끝나고 전시할 때 이렇게 한번 물건 올 때 제대로 되면 다시 손 볼 필요가 없는데 결국 제가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무거운,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가 아크릴을 씌운다 그러면 이 나무가 무슨 큰 힘을 받겠습니까? 결국 이게 흐물흐물해지다가는 빠져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. 제가 떨어진 경우가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때까지 한 뭐 30년 이상 액자를 하면서 뭐 300개 넘는 액자를 제가 주문을 하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딱 2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떨어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물건을 좀 제대로 액자를 만들고 또 작가들은 그걸 확인을 하고 소비자도 그걸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. 이 나사가 적어도 한 20호 이상 되면 이 정도는 1mm는 1cm는 너무 짧습니다. 더 길어야 됩니다. 근데 요거보다 더 작은 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6호 같은 거, 6호 캔버스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. 자, 이렇게 작은 소형 같은 경우는 요거 이 두께는 똑같거든요. 이거 20호나 30호나 이 나무의 두께, 액자 프레임 이 틀의 두께는 같아요. 이럴 경우에는 이거 사용해도 뭐 크게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그런데 10호 이상, 15, 20호 되면 이거보다 더 커야 되고 30호는 훨씬 더 커야 됩니다. 30호 되려고 하면 한 2cm 정도 이상은 돼야만이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것이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 박는 문제, 위치가 그림을 여기 캔버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맞물림을 하느냐, 이 문제를 여러분도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인 그런 거지만은 상식적으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. 현실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고 하니까. 그 다음에 끈이가 너무 팽팽해갖고 지금 요 방금 보여준 이것도 보시면 거의 일자입니다. 일자. 이럴 경우는 그냥 미끈미끈 그렇게 흔들흔들 하다 움직이게 됩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 액자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, 그 다음에 저 바니쉬를 바르면서 제가 바니쉬를 웬만하면 바르지 않거든요. 그 그림 자체가 있는 게 좋아서 그런데 어떨 경우에 너무 탁하고 할 경우에 바니쉬를 쓰는데, 그러니까 리킨 기름을 제가 유화 물감과 리킨 기름을 쓰고 하니까 리킨 그림이 쓰는 이유가 빨리 마르거든요. 빨리 마르고 또 일종의 코팅 효과를 하면서 광택 효과도 어느 정도 주더라고요. 그리고 두껍게 발라도 갈라지지 않고 또
또 오래오래 색이 맑게 보존되는 등 이 리킨 기름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합니다. 윈젤 뉴턴사에서 나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이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걸로 쓰더라도 간혹 그 그림이 약간 좀 윤기가 없거나 조금 그럴 경우에는 바니쉬를 바르기도 하는데 바니쉬를 제가 함부로 또 쓸 수 없어 갖고 몇 년 전에 물건을 몇 개 사 갖고 테스트를 좀 하고 그랬는데 바니쉬가 보면 크게 그 유화 물가용 바니쉬가 있고 또 아크릴용 바니쉬 다릅니다. 그런데 아크릴과 유화를 같이 겸해서 쓰는 그런 바니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테스트로 지금 좀 써보고 있는 중인데, 그래서 유화도 이거 유광에 있고 유화 그로스, 이 그로스라는 것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 그로스, 이거 셀에서 나온 그 그로스는 일종의 이제 광택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, 이것도 매트 바니쉬, 여기 보면 매트라고 나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일종의 좀 코팅 역할로 바니쉬가 필요하면 또 쓸 수가 있는데, 그 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두껍게 발라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니까 이건 적당하게 경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, 제가 어저께 그림을 또 이번에 전시할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이 늘 마음에 들고 해서 보니까 약간 좀 광택이 좀 부족하더라고요. 윤기가. 그래갖고 제가 좀 칠하고 나니까 지금 화면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적당한 윤기가 있는 게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이게 두 개 그림이 연결되는 겁니다. 두 개 연결되는, 그런데 뭐 따로따로 뜯어봐도 되고 하지만은 이 가을에 이 만추에 화려하면서도 이런 푸른 하늘, 이렇게 경쾌한 느낌이 조금 더 윤기가 적당히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니쉬를 바르고 나니까 딱 좋은 겁니다. 경우에 따라서 뭐 광택이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적당한 광택과 윤기가 그림을 보호하고 또 효과도 좋을 때는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그림이 한 개 있고, 또 보여드린 김에 한 개 더 보여드리면, 비슷한 거지만 좀 다릅니다. 이 그림하고 방금 보여드린 그림, 그 두 개를, 이건 작년에 사실 개인전 때 전시했었는데 어쨌든 두고 보면서 광택이, 근데 바니쉬를 칠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림을, 몇 개월이 지난 그림 위에다가 이 광택이, 그러니까 바니쉬를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칠하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바니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서, 그러니까 그림을 또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액자에,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경쾌한 느낌으로 프레임, 그러니까 유리라든가 아크릴 이렇게 바깥에 씌우는 거 없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, 또 지금 여기에 다른 그림처럼 이렇게, 이건 아크릴을 씌운 건데 이 아크릴을 또 씌우면, 제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흰색이 많다든가 맑은 색깔, 이 경우에 때를 받는 것이 조금 우려될 경우에는 아크릴이나 유리를 씌우기도 합니다. 근데 요즘 이 아크릴을 하니까 좀 아주 그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좋아서 아까 전에 이렇게 프레임 틀로만 한 것보다는 아크릴 씌우면 아크릴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 원목으로 한 조각 형태도 많고 그랬는데, 요즘에는 최대한 이 액자를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하는데, 어쨌든 어저께 30호짜리 그림 두 개를 씌우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. 이렇게 씌우고 나니까 참 좋긴 하지만은 이 뒷부분에서 그러한 또 수고스러움을 또 하면서 또 사장님한테 또 연락해갖고 좀 어떻게 이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좀 그런 상태예요. 이거 종이를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군데 이렇게 고정해 와야 되는데, 물건을 올 때 지금 여기 보시면 것처럼, 아니면 두 개씩밖에 그냥, 네?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네 군데 해야 되잖아요. 두 개씩밖에 안 오는 거예요. 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고. 어쨌든 이렇게 액자에 씌워갖고 깔끔하게 그림을 멋지게 전시할 때는 참 좋은데,
작가분들도 그렇고 또 고객분도 그림을 감상하는 부분은 이 겉으로 앞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, 또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, 그러니까 그림 재료를 어떻게 쓰고 어떠한 과정에서 하고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시에서 화려한 조명에 또 화려한 그림의 어떤 표면의 그런 것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도 제대로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